죽었어. 자, 일단 우리가 동적 평형 배웠고 완저 242페이지에 물의 자동 이온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수능에서도 항상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냅니다, 여기. 자, 근데 처음 나오는 게 산과 염기가 나와요. 자, 이건 뭐 통합과학에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산염기는. 산염기 할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산과 염기 말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한 산성과 염기성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루이스의 정의에 의한 산과 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게 좀 있어요. 이건 오늘 안 함. 다음 시간에 산염기 한 번에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산염기 기초 수업 한댔죠? 그럼 산과 염기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산과 염기가 반응할 중화 반응에선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 기본이지만 너네가 볼 땐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 다다음 주 수업이 매우 어려울 거다. 자, 아무튼 간에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뒤에 겁니다. 자, 그 뒤에 드디어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일단은 이건 좀 뭐 하긴 할 건데 너네 pH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pH는 1부터 몇 가지 있다고 알고 있냐? 1부터 14까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럼 가운데가 몇이냐? 7이죠. 이거 잘했다고 또 이제 나 역시 나 이러고 있네. 가운데가 7. 자, 이게 가운데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이다 라고 배우냐? 중성이다 이렇게 배울 거야. 1부터 7까지를 무슨 성이라고 하니? 산성이다 라고 했을 거고 7부터 14까지를 염기성이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모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pH라고 했죠. 너네 맨날 들어봤겠지. pH. 그럼 pH가 뭔데 그럼? pH가 약자겠지. pH가 뭐야?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뭐 하나밖에 없잖아. H로 하는 게. 너네 산성이다라고 하면은 뭘 갖고 있냐? 니들이 여태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수소이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수소야. 하이드로젠이요. 그럼 P가 뭔데? 파워야, 파워. 파워, 하이드로젠. 그럼 뭐 수소의 힘 이런 이게 아니고 그냥 수소의 개수입니다. 수소의 개수가 pH예요. 근데 니들이 통합과학 때부터 배웠던 게 얘가 있으면 산이고 얘가 있으면 염기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면 pH는 뭐 단위가 있는데 pOH는 없냐 그럼? 이런 게 없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배우는 거야. pOH를 배웁니다. 실제로 pH와 pOH는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인들은 pH로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학을 배우는 사람이잖아.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지 pH와 pOH의 뜻을. 자, 물의 자동 이온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H2O 리퀴드. H2O 리퀴드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온으로 떨어집니다. 뭐가? 여기에 있던, 여기서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면 붙어버려. 자, H 플러스라는 거 니네 여태까지 수소 이온, 그게 뭐 수용액이 있으면 산성 맞는데 실제로는 H 플러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붙어요, 얘랑.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먼저 쓸게. 이거 붙여봐. 붙이면 수소 몇 개야? 3개잖아. 산소 1개 그대로. 근데 중성이었는데 플러스가 붙었어.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거 3단원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새끼입니다. 이거 3, 4단원 전체. 2학기 때 계속 나오니까 H3O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H2O에다가 H 플러스가 붙어가지고 H3O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H 플러스가 탈출해서 일로 왔죠. 이건 이온이야.
근데 분명히 아까 이온이면 아쿠아로 쓰면 됐죠. 아쿠아 상태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노마가 떨어졌으니까 얘가 H 플러스를 제거하면 수소가 1개밖에 안 남고요. 산소는 1개 그대로 있잖아. 이걸 뒤집어서 씁니다. 그런데 중성에서 플러스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온이니까 아쿠아입니다. 자, 요 반응이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물이 자동으로 떨어져 이런 뜻이에요. 대신 얘가 정반응이면 역반응도 되겠지. 됩니다.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돼요. 그래서 얘를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단 얘에서 얘가 되는 반응은 존나 안 돼요. 거의 안 돼. 거의. 그게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 이 새끼가 얘에서 떨어져 나와서 얘로 되는 입자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요게 얘의 숫자면 얘는 몇 개일까? 야, 이거 떨어져가지고 붙은 게 이만큼이야. 아, 그럼 떨어진 게 이만큼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잖아.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큼 떨어져서 붙었기 때문에 요 붙은 게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떨어진 것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래서 요 새끼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의 몰 농도를 구하셔야 돼요, 이제. 몰 농도. 근데 몰 농도를 구해 보니까 K 값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부터가 이제 화학 2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K 값은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 대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으면 아는 게 좋아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평형상수를 우리가 구한다는 뜻은 평형이 되었을 때 값이 얼마니? 요거 구하면 요 정도의 값까지 정반응이나 역반응을 해서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냥 원리만 얘기해 줄게. 평형상수는 반응물 쪽의 몰 농도 분의 생성물 쪽의 몰 농도로 구합니다. 그 다음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에 계수가 있겠지. 이 계수를 지수화시킵니다. 만약에 1대 2대 3대 4다. 그러면 얘 대 얘가 1대 2면 반응물 2개 있죠? 1대 2 이렇게 지수로 올라간다고. 생성물 얘 2개잖아. 그럼 생성물 이렇게 해야 돼. 생성물 쪽에 3대 4라고 치면 얘를 지수로 이렇게 올린다고요. 이 값이 그냥 평형상수예요. 이 값이 평형상수야.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냥 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은 몰라도 돼. 근데 원리만 이해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평형상수라는 이 값에서 모든 화학 반응을 쓸 때 얘는 이 값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내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평형에 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다? 온도라고. 온도. 즉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너네 화학 1에선 몰수 양적 관계 배울 때 표준 상태를 몇 도씨 몇 기압을 배웠냐? 아보가드로 법칙 배울 때 0도씨 1기압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온도가 중요한 거야. 근데 화학 2에 가면요. 기준값이 25도씨입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 원리만 25도씨일 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값을 계산해보면 정확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 25도씨가 아니면 이 값이 아니에요? 아니야. 25도씨에서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짜증나는데, 자, 요거 원리만 얘기해 줄게. 평형상수를 구할 때는요, 이 식에서, 지금 그냥 식에서 대입해 볼게. 평형상수를 구할 때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몰 농도를 대입해 준다. 다시. 반응물 쪽에 얘와 얘, 몰 농도, 이게 분모값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H2O 리퀴드. 의 몰농도, H2O 리퀴드의 몰농도, 각각의 몰농도를 곱하는 거고, 얘도
생성물 쪽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에다가 OH-의 몰농도를 곱해주면 이게 K 값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 K 값에 농도 곱으로 표현하는 건 맞는데 K를 표현할 때 네 가지 상태 중에 네 가지 상태 중에 두 가지만 씁니다. K로 정의할 땐 두 가지만 써요. 얜 무시입니다. 값이 0이 아니라 1입니다. 그냥 값이 1이에요. 1. 자, 그럼 봐라. 얘 리퀴드고요. 얘도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그럼 얘는 값이 1이에요. 1. 즉 물의 평형 상수의 정의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에다가 OH-의 몰농도가 답입니다. 얘는 의미 없거든. 이걸 25도씨의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이기 때문에 KW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워터입니다. 워터.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이 개념이야, 이게.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만든 새끼가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옆에다가 이걸 조그맣게 이렇게 줘요. 이 빙시 같은 새끼가. 응? 물의 이온화 상수 이래 된다. 이거 보고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다시 얘기해 줄게. K 값을 정의할 땐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입니다. 자, 이제 꼭 기억해야 돼. 대괄호 쓰면 무조건 몰농도예요. 대괄호는 무조건 몰농도 넣어야 돼. 그럼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인데 반응물 쪽에는 H2O 밖에 없으니까 반응물 곱하면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된 거야. 근데 리퀴드는 무시. 그래서 분모가 없어진 겁니다. 이 식에서. 그래서 분자밖에 안 남았죠. 이해는 되지? 자, 이거 이해 못하면 상관없어. 문제 풀 땐 전혀 지장이 없어. 개념만 이해해 주려고 한 거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가 제일 중요한 건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 이렇게 구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중성이라면 pH가 7이었지. 그럼 pOH도 7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꼭 머리에 박어. 25도씨에서는 pH와 pOH의 합은 언제나 14가 돼야 됩니다. 왜? 25도씨라는 일정한 온도에서는 평형 상수가 바뀌면 안 돼요. 이 값이 일정해야 돼. 언제나. 그럼 중성이라고 하면은 네가 7이었다며. 니도 7입니다, 이게. 이해를 잘해봐. pH가 7이라는 건 pOH도 7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산성이야. 산성. 너네 산성이면 pH가 7보다 어떻댔어? 작댔지. 그럼 1이라고 해볼까? 자, 여기서 드디어 로그 값이 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너네 이 pH 값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곱하기 현재 몰 농도, 이게 pH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몰 농도가 아까 7이었죠. 7. 요게 pH가 7. 그럼 pH 얘 값이 7 나오려면 요게 얼마 나와야 돼?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면 되지 않냐? 그럼 얘 이제 땡겨지니까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앞에 붙은 거야. 요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pH를 구할 때 로그에다가 원래 분모로 표현하는 건데 이걸 분자로 땡기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만 취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중성일 때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얘 땡기니까 7이다. 이게 pH의 정의야. 근데 합이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pOH도 7이라고. 그럼 문제, pH가 산성이 7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pH가 1이 된다는 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몰 농도가 된다는 거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맞잖아. 얘 땡기면 1이니까. 그러면 얘는 값이 얼마야 진짜? 10분의 1. 그럼 얼마야? 0.1 몰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외우는 거예요. 다 이거 몰농도야. 이거 몰농도. 대괄호 치면 몰농도를 했어 이거. 이제 외워. 0.1 몰농도가 pH든 pOH든 1입니다. 0.1 몰농도가. 그러면 0.01 몰농도는 얼마야? pH가 2죠. 0.01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가? 결론. pH 1 차이는 농도 몇 배 차이라는 거야? 10배 차이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농도 10배 차이잖아. 그게 pH 1 차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 pH가 1이면 pOH는 몇이야? 13이 되는 거예요.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평형 상수 때문에 그래요. 25도씨의 환경에서는 언제나 더해서 14가 나와야 돼. 자, 잘 들어야 돼. pH랑 pOH를 돌려서는 더해서 14고요. 농도 곱은 곱해서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pH가 1이다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몰농도가 될 건데, 그럼 이 새끼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만큼 입자수가 적은 겁니다. 너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는데 또 틀려요. 잘 들어. pH가 1과 pH가 2일 때 누가 값이 큰 거야? pH 1이 커, 2가 커? 1, 2, 3, 4, 5, 6, 7로 생각하는 거예요. 1보다 2가 크죠. pH 1보다 2가 큰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pH 1의 입자수가 많아야 pH 2의 입자수가 많아? 1이라고. pH 1은 0.1 몰농도만큼 있다는 거고 pH 2는 0.01 몰농도만큼 있다는 거야. 입자수는 10배 차이예요. 이게 제일 헷갈려, 니네가. 다시 pH든 pOH의 값이 크다는 건 입자수는 작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걸. pH든 pOH든 값이 크다. 이 뜻은 입자수가 작다는 뜻이라고. 10의 마이너스 승수로 가기 때문에 pH든 pOH든 값이 작은 게 입자수가 많은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걸. 자, 원리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좀 이따 풀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아까부터 계속 온도가 중요해, 온도가 중요해, 온도가 중요해 막 했단 말이야. 그럼 문제. 온도를 높이면 요 값이 어떻게 될까? 일단 바뀌겠지. 이 평형이랑은 달라질 거니까. 바뀌는 건 알겠는데 온도 높아지면 잘 생각해야 돼. 이거보다 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여기서부터 혼동하면 이게 좆되는 거야. 제대로 들어야 돼. 얘보다 값이 크다는 건 마이너스 승수가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죠. 이게 큰 값 아니냐고. 이게 큰 값이잖아. 개념이. 잘 들어. 온도가 높아지면요, 얘랑 얘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떨어질 확률이 커져요. 결론, 온도가 높아지면 얘의 곱이 커집니다. 커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pH 플러스 pOH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 제대로 이해 안 하면 다 낚여. 다시 얘기해 줄게. 마지막이야. 온도 높아져. H2O 물 분자의 운동성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질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잘 분리돼. 분리가 잘 되면 H3O 플러스 또는 OH-의 입자수가 많아져. 많아진다는 건 10의 마이너스 승수가 작아져야 많아지는 거야. 얘가 많아진다는 뜻은 pH랑 pOH의 합은
작아진다고요. 14보다 얘 땡기면 13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왔냐? 아, 여기 나왔지? 246페이지 왼쪽에 여기 나오죠. 물의 이온화 상수. 우리가 배우는 게 25도고요. 25도씨에선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4죠. 요게 언제나 pH 플러스 pOH 합이 14가 돼야 돼요. 근데 온도 높여볼까? 마이너스 승수는 똑같은데 값이 커지죠. 그럼 요 값이 요 값보다 큰 값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이게 만약에 10 정도라고 해봐. 10. 이게 10이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그래서 요 값이 큰 값이라고요.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니들이. 얘보다 얘가 큰 값이에요. 큰 값이면은 요거보다 얘 합이 이걸 텐데 얘는 이렇게 된다고. 합이. 그래서 pH 플러스 pOH의 값이 작을수록 큰 입자수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내용 자체는 뭐 그냥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틱 나오면 이걸 낚기가 굉장히 쉽다고. 마치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처럼. 많이 낚였지. 아무튼 개념은 이렇게 되니까 잘 이해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산성용액 같은 경우 봅시다. 산성용액은 H3O 플러스 요 새끼가 OH-보다 많습니다. 입자수가 많으면 마이너스 승수가 작아질 거니까 pH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리가 여기에서 pH와 pOH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7보다 작아야죠. 입자가 많으니까. 4라고 치자. 그럼 얘 몇이 된다? 10이 된다고. 오케이? 더해서 14 돼야 돼. 그럼 얘는 똑같네. 더해서 14 되려면 7밖에 안 되죠. 얘가 많네. 그럼 얘가 많다는 거는 입자수가 많을수록 pOH 값이 작다는 겁니다. pOH 값이 작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심한 문제 풀 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이 관점을 잡아야 돼요. 항상 7부터 똑같이 내려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왜 원래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얘가 3만큼 빠졌을 때 3만큼 증가란 말이야. 응? 이걸 이제 문제에서는 x로 잡은 다음에 이걸 몇 x 이렇게 준다고. 지금 봐봐. 얘 5에 5죠. 5. 그럼 얘도 5예요. 그러니까 항상 7을 기점으로 대칭이 나와야 돼. pH랑 pOH 합이 14가 되면서 pH가 늘어난 만큼 pH는 줄고 있다며. 그래서 언제나 이거 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7부터 대칭 구조로 6이랑 8. 또다시 대칭 구조로 가면은 5랑 9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걸 일단 원리만 아세요. 내 문제 나올 때마다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pH든 pOH든 1 차이가 농도 몇 배 차이라고? 10배 차이. 10배 차이가 pH 1 차이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이제 내가 준 거 주간지 먼저 풉니다. 주간지. 자, 주간지 먼저 한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14번만 풀어봐. 처음에 풀려고 하면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잘 머리 써서 풀어보세요. 자, 이거 못 푼다. 지금 못 풀어. 이거 니네 이가산 나오면 지금은 안 돼요. 이거 넘깁시다. 일단 얘는 넘기고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0번. 어차피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주긴 할 건데 기본 문제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문제 풀 때가 내가 아까 얘기한 걸 써먹을 때가 된 거예요. 자, 봐봐. 지금 가가 OH-의 몰 농도와 H3O 플러스의 몰 농도, 항상 대괄호 치면 몰 농도요. 이게 100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농도가 얘가 100배 큰 겁니다. 그렇지? 100배 큰 거야. 농도 100배면 pH든 pOH든 몇 차이 나야 돼? 2 차이 난다고. 1 차이가 10배, 100배면 2 차이, 1000배면 3 차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7부터 대칭으로 가야 돼. 물론 0.1 마이너스 0.1 플러스도 돼요. 근데 이게 2 차이 나면서 농도가 100대 1. 그럼 7에서부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6과 8 사이에 2 차이 나니까 농도가 100배입니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도 되지만 이게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야, 그러면 일단 누가 많다고 입자수가? 얘가 많은 거야, 얘가 많은 거야? 얘가 많죠? 100배 많어. 그러면 pH든 pOH의 값이 작아야 돼, 커야 돼? 난 진짜 이거 할 때마다 니들이 헷갈리는 게 입자가 많은 건 이게 작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승수가 작아야 된다고. 요리 된다고. 그래서 얘가 100대 1이 나오죠. 100대 1. 그럼 얘가 H3O 플러스가 많은 거니까 pH 값이 6이고요. pOH 값이 8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걸 이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는 이대로 못 풀죠. 그럼 어떻게 푸냐? pH를 x로 잡는다. 그럼 pOH는 14-x가 되겠죠. 언제나 두 개 더한 게 14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가 2가 되도록 관계식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볼 필요도 없어. 똑같잖아. 뭐 진짜 pH든 pOH든 1이 나오죠. 7이 나와요, 7. 얘도 마찬가지야. pH가 x면 pOH도 x입니다. 근데 x를 두 개 더한 게 2x가 14 돼야지. 두 개 더한 게 14니까. 그래서 x가 7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10이네. 어라? 10이 나오면은 얘와 얘의 농도 차이가 10배 차이야. 10배 차이면 pH와 pOH의 차이가 1 나와야 돼. 차이가 1 나오면서 대칭 구조를 만족하려면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6.5와 7.5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다니까. pH가 1 차이 나야 농도가 10배 차이. 10배 차이가 나야 되면 pH 1 차이 나야 되는데 7을 기점으로 대칭이 무조건 나야 된다고. 대칭이. 그럼 지금은 얘가 많은 거니까 요 새끼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5가 돼야 되고 요 새끼가 10의 마이너스 7.5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1 차이예요. 결국 얘가 pOH니까 여기서는 6.5고요. 여기서는 pH가 7.5입니다. 기억 봅시다. 가는 산성이다. 산성 맞죠? 얘는 pH가 6이었고 pOH가 8이었잖아. 그래서 2 차이니까 농도 100배. 나의 pH는 다보다 크대요. 나의 pH는 7인데 다의 pH는 7.5니까 작다. OH- 몰 농도입니다. 대괄호면 몰 농도는 가 대 다가 100대 1이래. 얘 6이야. pH가. 그럼 당연히 OH구나. pOH가 8이기 때문에 얘의 뜻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다는 이건 뭐 구할 필요도 없겠다. 왜? 0.5니까 절대로 100대 1은 안 나오죠. 100대 1 나오면 2 차이 나야 돼. 2 차이. 답이 기억입니다. 좀 할 수 있겠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 자, 요게 이제 1단원과 연계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 자, 근데 기본 문제 먼저 합시다. 기본 문제 18번이야. 18번 먼저 합시다. 요거 하고 한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한 개만 한 다음에 갑시다. 18번 먼저 해봐. 누구나 맞춰야 돼. 18번은 진짜 누구나.
쉽죠? 자, 그냥 풉시다. 중성이래. POH나 pH나 7 나옵니다. 얘는 7이라 쓰면 안 돼. 이건 농도입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요게 답이에요. 자, 얘는 POH가 11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었겠지? 그럼 얘가 pH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해서 14 돼야 되니까.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건 뭐 pH를 5라고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POH가 14를 만족해야 되니까 9죠, 9. 9입니다. 자, 기억 보기. 가의 POH는 7이다. 맞고요. 나의 H3O 플러스 몰농도 얘죠. 맞습니다. 다는 염기성이다. 항상 pH든 POH든 값이 작은 새끼가 입자수 많은 거예요. 그 새끼의 농도를 따라가야지. 다는 산성이죠. 얘가 값이 큰 값이야. 입자수가 많은 거. 얘랑 얘는 4차이니까 무려 10,000배 차이입니다. 농도가 얘가 10,000배가 더 진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자, 한 문제 마지막 풀고 간다잉.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23번 문제나 그 다음에 28번, 29번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23번 한 문제만 하고 갑시다. 첨가시킨 거 우리 1단에서 했던 겁니다. 농도의 개념을 잘 아셔야 풀어요. 일단원을 까먹었으면 못 풉니다, 이건. 자, 복자 한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몰농도가 나와버렸지. 몰농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얘 몰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 몰농도를 구해야 pH든 pOH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상태, 얘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외워야 돼요. 1몰농도의 정의를 생각하세요. 1몰농도는 용액이 1리터 있으면 용질이 1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1몰농도의 뜻이에요. 0.1몰농도가 나왔네? 그럼 0.1몰농도는 1리터 있으면 0.1몰 있는 거 아니야? 입자수가? 근데 얘보다 10ml가 되면 100분의 1배가 되죠. 내가 이렇게 많이 풀지 않았니? 100분의 1 곱하면 돼요. 똑같이. 생각을 이렇게 하라고. 1리터는 1000ml예요. 1000ml. 다시 얘기해 줄게. 농도는 0.1몰 농도의 정의는 1리터에 0.1몰의 입자수가 있을 때 0.1몰 농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1리터가 아니라 10ml밖에 없어요. 그럼 10ml는 1리터보다 100분의 1배로 부피가 적어진 겁니다. 그럼 100분의 1배로 부피가 적어졌으니까 입자수도 100분의 1배밖에 없어야지. 그래서 입자수가 얘만 따지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더 곱해야 되니까 입자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이게 원래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입자수예요. 근데 이 새끼를 여기다가 섞어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얘가 지금 90ml 있었대. 근데 얘를 10ml 넣었잖아?
그럼 여기 혼합한 수용액은 100ml예요. 100ml. 그럼 몰농도 구해야겠네.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는 100ml니까 0.1 리터입니다. 이거 리터로 환산해야 돼. 그 다음에 몰수 얘죠.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약분되니까 얼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이게 몰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몰농도는 OH-의 몰농도기 때문에 POH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돼?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지금 우리 배운 게 아니에요. 1학기 중간고사에 배운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너네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제 못 풀어요. 다시. 몰 농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근데 부피는 언제나 리터로 환산한 부피가 돼야 되고 몰수는 우리가 아는 그냥 몰수예요. 그럼 1리터에 1몰이 있으면 1몰 농도가 됩니다. 자, 이런 거 썩는 거 생각도 하지 마. 여기에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럼 봐봐. 0.1몰 농도의 정의는 1리터에 0.1몰 있는 거야. 이게 1몰 농도의 정의예요. 근데 저 새끼가 10ml밖에 없어. 그럼 부피가 10ml니까 1리터보다 10ml가 되면 100분의 1배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도 100분의 1배가 돼야 분모 분자가 똑같이 곱하니까 농도가 같죠. 0.1로. 그러니까 10ml에는 0.1몰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이게 몰수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라고. 여기. 근데 섞여서 이제 부피가 100ml가 되니까 몰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풀면 부피분의, 즉 리터분해인데 1리터가 아니라 100ml니까 0.1리터가 된다고. 입자수는 그대로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3제곱 입자수. 그럼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POH가 2다. 이래 된다고. 그럼 POH가 2면은 25도씨라고 문제에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pH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KW 값은 무조건 온도에만 비례야. 온도가 같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절대 안 변해. 가랑 나가 똑같습니다. OH-의 몰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10배래. 자, 몰농도 얘 얼마 그랬냐? 미안. 여기네, 여기. 가. 얘는 중성이죠, 그냥. 액체 상태 중성이면은 pH든 POH든 언제나 7입니다. 그럼 POH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10배래.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얘랑 얘를 따지는 거죠. 얘는 틀린 복입니다. 답이 2번 니은입니다. 풀 수 있겠지? 조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가 돼야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접근이 되는 거예요. 갑시다. 다음 주 합시다.